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조금 늦었지만 2011년도 3분기에 자산 배분 현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. 저는 여전히 이 매도는 일체 없고요. 꾸준히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. 좋아하는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이 삶의 낙 중 하나라고 할까요?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늘었어요. 제가 2019년 처음 이 내역을 공유했을 때는 주식 비중이 25% 순이었는데 지금 거의 70%까지 왔거든요. 생각보다 너무 빨리 높아졌죠. 부동산에서 월세 받던 그 원룸 물건은요, 이거는 결국 한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. 얘도 내년 봄에는 정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 정리한 돈으로 이 주식의 비중을 높일지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이 주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빠른 이 자산의 증식이냐. 제 나이 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남자분들은 좀 많은 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. 총 자산은 그 1년 전 대비하면요, 이 15.8% 성장했어요. 물론 이건 근로 및 사업소득 포함이에요. 이 주식 자산만 순수하게 보면요, 103.3% 성장했는데요. 이건 역시 이 부동산에서 이 회수한 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 수익률은 아니에요. 1년 전에 비해서 15.8% 증가했지만 이 바로 전분기에 대비하면요,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었거든요. 이 그만큼 최근 주가가 많이 이 조정받았기 때문이 있는데요. 사실 이 주가가 조정받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주식을 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뜻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 같은 이제 장기 이 적립식 투자가에게는 이게 유리해지는 건데요. 이 머리로는 알죠, 좋은 거를. 근데 이 속은 씁쓸한 좀 기묘한 느낌이에요. 지역별 비중인데요. 중국 주식 비중이 많이 쪼그라들었죠. 이게 미국 주식은 최근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연초 대비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올랐어요. 근데 중국의 IT나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 조정은요,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10년을 보고 꾸준히 사서 모으고는 있는데 이 중국, 특히 이 홍콩 쪽 시장은 당분간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묵묵히 사서 모으는 수밖에 없죠. 국내 비중은 지금 이제 2%도 되지 않는데요. 보유 종목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, 이제.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회의적인 까닭도 큰데요. 어차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2%가 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제가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내 주식시장은요, 이게 상황에 맞게요, 좀 능동적으로 이 좀 사고 파는 이런 투자 스타일은 적합한 것 같은데요. 저처럼 이렇게 10년, 20년 거래 없이 묵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.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은요, 지금 5%인데요. 제가 최대한 매수를 자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5%는 마지노선으로 좀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. 주식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5%도 그냥 현금으로 놀리기엔 좀 아깝거든요. 근데 이 정도의 그냥 유동성은 좀 확보해 놔야지 이게 투자 멘탈 유지와 정신적인 안정 측면은 좀 나은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섹터별 비중인데요. 원래 계획은 이제 미국 IT 기업이 28%, 중국 IT 기업이 26%, 반도체가 15%, 나머지가 이제 10, 10, 10이었어요. 근데 이제 중국 IT 기업이 좀 많이 폭락했죠. 이게 그나마 제가 현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폭락할 때마다 매수해서 이 정도 비중이 된 거예요.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전 망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. 이게 실적 대비 이제 주가만 보면은 역사적 적점인 건 분명하거든요. 근데 이제 미래의 이 성장성이나 혹은 이 확장성이나 이 포텐셜 면에서는 매력도가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면 이 알리바바가 이 미래의 먹거리죠,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해외에 확장하려고 할 때요, 이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게 걸림돌이 돼요. 왜냐하면 이 알리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자기들의 이 데이터를 이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알리 클라우드를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. 또 알리나 텐센트나 인도 시장에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에 이 신흥국에 엄청 투자했는데요. 이것도
이 반중국 정서가 너무 거세져가지고요.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중국 정부가 자국 민간 기업들의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물론 지금은 중국의 이 내수시장의 성장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당장의 실적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과 확장에는 걸림돌이 되는 게 분명해요. 그래서 제가 좀 공격적인 알리바바 텐센트 매수를 좀 일단 멈췄고요. 원래 26%를 목표했지만 지금 24% 수준으로 2%를 낮추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 낮춘 2%는 고민 끝에 이 반도체 쪽으로 늘리기로 했거든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반도체 수요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PC, 노트북, 스마트폰, 스마트워치, 클라우딩 컴퓨터, 전기차, 자율주행차, 드론, 로봇, 자동화, 그리고 수많은 IoT 기기까지요. 심지어 앞으로 이 태양광이나 이 풍력 등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혹시 이 만든 전기를 이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이 신소재 반도체 수요가 무궁무진하거든요. 또 앞으로는 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혹은 개개인의 맞춤형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 클라우딩 컴퓨터와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로봇 같은 이런 IT와 이 디지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거든요.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반도체의 수요는 더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. 즉 미래에 성장하리라 예상된 세 가지 핵심 분야 IT 그리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이 신재생 클린 에너지 이 모든 분야에 이 핵심 부품은 이제 반도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원래 15% 목표에서요 이 17%로 늘리기로 했고요. 나중에 더 공부해서 확신이 들면은 이거를 20%까지도 비중을 늘릴지 고민 중이에요.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 투자에 있어서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. 내가 고른 그 기업이 이 수많은 기업 중에 성공할 확률 또한 이게 사실 운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ETF와 같은 이 패시브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. ETF 투자 비중이 드디어 30%를 넘었습니다. 아마 이거는 그 연금저축 계좌 투자와 그리고 이 IS 계좌 투자를 굉장히 늘렸기 때문이 커요. 제가 연 최대 한도로 투자하고 있거든요. 예전에 이 주식과 이 채권의 비율을요, 이 나이에 좀 비례해서 투자하는 말이 있었는데요. 예를 들면은 뭐 30살이면은 이 채권에 30% 투자하고 나머지 이 70%를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이에요. 근데 전 이거를 저금리 시대에 뭐 채권 투자 의미 없으니까 이 ETF에 적용하고 싶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40살이니까요. ETF에 40% 나이만큼 투자하고 나머지 이 개별 주식에 이제 60% 투자하는 거죠. 물론 뭐 이건 개인적인 투자 전략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에요. 그래서 각 섹터별 좀 비중을 보면 그 내역을 보면요. 일단 얘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에요. 예전에 제가 나스닥 100이라는 이 QQQ와 비슷한 ETF죠. 이 ETF에도 투자를 했었는데요. 이게 제가 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팔고 좀 개별 주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 더 한 거예요. 근데 이 미국 나스닥 그 ETF가 엄청 올랐죠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시장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어떤 자만이나 좀 허황됨인 거예요. 이게 시장 이기기가 힘들어요. 아마존 비중이 제일 높죠.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제가 10%씩만 유지하고 싶은데 애플이 좀 적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나스닥 100 이 ETF랑 그리고 애플 이 두 개를 좀 비중을 좀 늘릴 계획이에요. 애증의 중국 IT 기업들입니다. 알리바바, 텐센트 진짜 제가 엄청 매수했어요. 매수를 하면 할수록 비중은 더 떨어지죠.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주식이 폭락하는 앞으로도 이 주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특히 모든 이 전문가들이요, 이 중국 플랫폼 기업의 투자에 좀 비관적이더라고요. 저는 이런 비관과 이 공포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가 좀 기회라고 믿어요. 중국 정부가 이 둘을 망하게 할 리는 없거든요. 지금 미국의 패권의 상당 부분이요, 이런 미국 그 테크 기업들과 이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이 기술의 힘임을 중국 정부도 모를 리가 없어요. 물론 주가가 정상화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오랜 기간 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이런 둘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제 원래 계획은 알리바바 40%, 텐센트 30%, 그리고 항생테크 ETF의 30%였는데요. 제가 알리바바랑 텐센트를 너무 공격적으로 사는 바람에 이 항생테크 비중이 많이 줄었죠.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
항생테크 ETF를 좀 집중적으로 살 예정이에요. 제가 항생테크 ETF 관련 글을 한번 다시 올릴 건데요. 정말 좋은 기업들이 꼭 알리바바, 텐센트 아니라도 진짜 많아요. 그래서 한번 이 기업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. 다음은 4차 산업 혁신의 꽃이자 핵심 부품이죠. 반도체. 절반 이상은 미국에 상장된 SMH ETF고요. 그 다음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죠. TSMC. 그리고 삼성전자, SMIC, 중국 반도체 ETF가 이제 각각 10%씩 있어요.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엄청 압박하고 있지만 꾸역꾸역 반도체 자리파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. 제가 그 중국 파운드리 최고 기업인 SMIC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나 혹은 뭐 SIC나 GAN 같은 이 신소재 반도체 기업 등 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면은 개별 기업보다는 ETF가 난 것 같아서 이제 ETF도 같이 10% 투자하고 있어요. 원래는 홍콩에 이런 ETF가 상장돼 있었는데요. 얼마 전에 미래에셋에서 국내 시장도 상장했거든요. 이거는 이제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로 세금 혜택 있는 계좌로 투자하는 게 낫겠죠. 이 반도체는요, 얘기했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꽃이에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또한 이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만큼 이 중국 정부는 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모든 자국 인재와 이 자본과 이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일정 비중을 ETF로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반도체 기업 중에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반도체 이외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 사업 분야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모리, 랜드, 비메모리, 뭐 파운드리 이쪽만 딱 반도체 부분만 분사해서 상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조금 반감되죠. 얘는 헬스케어 쪽인데요. 그 비율은 그대로예요. 끝도 없이 폭락하던 항서제약이 그나마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. 장기적으로 저는 항서제약을 정리할 거예요. 저의 이 미약한 능력으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 이 개별 기업에 10년, 20년 투자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별 기업, 항서 기업은 정리하고요. 이 중국 바이오 섹터 ETF의 이제 절반, 나머지는 유전자 및 혁신 치료제 ETF인 IDNA의 절반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어요. 아크에서 운영하는 뭐 ARKG만큼의 인기는 없지만 이 인기가 없기에 오히려 더 장기 투자에는 매력적인 이 블랙록의 IDNA ETF인데요. 수수료도 훨씬 싸죠. 헬스케어는 뭐 미국, 캐나다, 뭐 유럽, 뭐 일본, 한국, 중국까지 전 세계 주요국이 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.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은 이 노인들 혹은 미래의 노인이 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돈을 쓰냐 이 뻔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. 콘텐츠 섹터는요, 페이스북이 절반, 나머지 디즈니와 넷플릭스에 이제 각각 25%씩 유지하려고 하는데요.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에 엄청 올라왔더라고요. 오징어 게임 때문이란 말도 있는데요. 진짜 이거 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. 근데 안타까운 거 이렇게 대박이 났어도 이 수익을 제작사가 온전히 가져가진 못해요. 오징어 게임 만든 이 제작사는요, 상장도 하지 않은 어떤 중소기업이던데요. 처음에 받은 제작비 이외에는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이게 흥행이나 혹은 흥행 실패나 이 리스크는 다 지금 넷플릭스가 지잖아요. 얘는 제작비 실패해도 받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리스크에 대한 보상도 이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좀 씁쓸할 수도 있죠. 뭐가 됐든 이 제작사에 대한 투자는 좀 복불복인 게 너무 크고 운의 확률도 높고요. 이렇게 상장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또 대박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컨텐츠 쪽 투자는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? 좀 생각이 들어요. 최근에 페이스북이 좀 구설수에 올라왔는데요. 보시면은 뭐 35억 명, 이 지구인의 30%가 사용하는 이 플랫폼을 가진 이 페이스북은요,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출렁일 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. 물론 뭐 최근에는 페이북 아니더라도 조정받은 기업이 워낙 많긴 하죠. 크린 에너지인데요. 제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뭐냐면은 이 태양광이나
그리고 이런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이요.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지금 유럽 및 전 세계에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.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너무 무리하게 좀 늘림으로써 생긴 부작용이란 말이 많아요. 아직 이 석탄이나 이 석유 등 기존 에너지 발전량을 무리해서 줄였는데요. 이게 갑자기 이게 강수량이 부족해졌어요. 또 바람도 좀 많이 안 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전기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받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은 이런 태양광이나 뭐 수력이나 이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 생산하고요. 이를 효율적으로 이 저장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기술이 뭐 빨리 발전하면 좋겠지만 이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완벽한 뭐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이런 탄소 중립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의 100% 보급 이런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전기차의 보급 속도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한때는 이 친환경 섹터가 너무 변화가 확실해 보여서 이 10%에서 더 늘릴까도 고민했었는데요. 역시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이 몰빵은 좀 금지 같아요. 지금처럼 한 10% 수준에서 잘 유지하는 걸로. 근데 여러 굴곡은 있겠지만요. 결국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꼭 가야 하는 길이에요. 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이제 탑 10입니다. 그래서 1위는 아마존, 2위가 구글, 3위가 알리바바죠. 알리바바는 결국 구글에도 밀려서 3위로 떨어졌는데요. 이 탑 10 총 비중이요 한 73% 정도니까요. 이렇게 보면 되게 집중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상위 대부분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이기도 하고요. 또 ETF도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제가 이제 투자하는 기준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성장률인데요. 1위부터 10위 모든 기업들이 이제 성장률이요. 연 한 20% 정도는 나오는 기업 혹은 ETF거든요. 코스톨라니가 이제 주인과 개의 산책에서 이야기했듯 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요. 주가는 늘 등락이 생기죠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연 20%씩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요. 혹은 뭐 ETF는 결국 이 10년 이상 투자하면요. 그에 맞게 주가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연 20%씩 10년 꾸준히 성장하면요. 이게 720%거든요. 7배가 넘어요. 그래서 실적이 7배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그대로일 수가 없잖아요. 아무리 못해도 뭐 절반인 성장률의 절반인 10% 정도는 오르지 않겠어요? 연 10%씩 10년이면요. 270%고요. 이게 20년이면요. 그러면은 733%거든요. 원금의 7.3배예요. 그래서 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. 저희 장기적인 투자 목표는 딱 이제 연 10% 수준이에요. 뭐 그 이상 나오면 땡큐죠. 그리고 내가 이 고른 그 기업이 하필 대박이 나는 이런 요행을 좀 바라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이 ETF 비중이, 패시브 비중이 40%가 될 때까지 당분간은 이쪽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. 제가 전에 자산 배분할 때는 현금이 많았어요. 현금이 많다 보니까 번뇌가 오더라고요. 왜냐하면 현금이 쓰레기인 이 초저금리 시대에 이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기 전에 최대한 주가가 또 떨어졌을 때 싸게 사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현금을 거의 소진하고 나니까요. 이런 강박감도 없어지고요. 번뇌도 사라지죠. 이제 뭐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요. 매월 저의 그냥 인컴으로만 꼬박꼬박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.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. 저 투자 비중을 보고요. 부족한 섹터에 부족한 이제 ETF 주식을 사면 되죠. 당분간은 이게 목표거든요. 당분간은 목표 대비 부족한 이 반도체 섹터의 주식을 사는데 집중하면 되겠죠. 그래서 투자는요. 진짜 1회 1비 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 부안해동이라고 하죠. 이런 거 절대 금지입니다. 그냥 묵묵히 나의 이 투자 철학을요. 지키면서요. 이 주식을 그냥 사서 모으면 돼요. 이 평가액은요. 변동이 심하죠. 근데 이 주식의 이 숫자는 계속 늘어가잖아요. 주식의 이 숫자야말로 진짜 미래에 대해 자산이에요. 제가 늘 뭐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곤 했는데요. 제가 지난달에 지리산 둘레길 여행하며 느낀 건데 솔직히 이 욕심을 버리면요. 언제든 경제적 자유 할 수 있거든요. 이 지리산에 이 산골마을 내려가면요.
가서 욕심 없이 살면 돼요. 그래서 꼭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여기에 꼭 집중하기보다는요, 이 투자에 이 즐거움을 잊지 말고요. 계속 이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고요. 또 이 재미있고, 또 보람있고, 또 의미있고, 좀 나이 들어서도 좀 오래오래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, 이걸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. 이번 분기도 이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은 이 술 마시고요. 은근히 이 취한 뒤에 예쁜 꽃 보노라. 반쯤 피었을 때. 그래서 활짝 핀 꽃보다 이렇게 반쯤 핀 꽃이 아름답다고 해요. 저의 자산, 그리고 저의 인생도 이제 반쯤 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름답죠. 원대한 꼭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고 올라가고 있을 때,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,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. 시간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